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자, 형사소송의 상소기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형사소송이라는 말을 앞에 다한 건 민사소송의 상소기한과 형사소송의 상소기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영상 하나하나 따로 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소기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소, 우리나라는 재판이 3심제로 되어 있잖아요. 자,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항소라고 하고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걸 상고라고 해요. 자, 그래서 상고의 상, 항소의 소 해서 상소기한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법원이 3심제인데 다음 심급으로 넘어가는 그거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이제 뭐 상소기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형사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358조인데요. 항소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언제부터 7일인지가 안 나와 있죠. 언제부터 7일일까? 안 나와 있습니다. 자, 민사에는 나와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항소의 제기 기한은 7일로 한다. 제가 실제로 그래서 며칠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다음 주 뭐 무슨 요일이라는 거야.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블로그를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쉽게 좀 설명이 돼 있는 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정확히 며칠까지야 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는 제가 못 찾았고 이 조문만 나와 있는 거지. 뭐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인데? 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예 저희 사건을 박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사건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나온 저희가 담당했던 실제 사건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요. 2022년 7월 14일에 선고기일이 있었어요. 자,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자, 검사 불출석, 피고인도 원래는 이렇게 출석을 해야 됩니다. 얘는 예외예요. 단 하나의 예외가 뭐냐면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불출석해도 됩니다. 출석의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그냥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도 출석을 하고요. 검사도 출석을 해요. 그래서 선고를 어떻게? 들어. 판사가 얘기하는 거를 직접 그 법정 안에서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산점이 7일에 대한 기산점이 따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 판결 선고의 내용을 들은 그 판결 선고 일로부터 7일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판결 선고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일자에 얘가 이걸 알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문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민사에서 이제 구별해서 볼 내용이고 여튼 형사 부분은 선고일자로부터 7일이에요. 자,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판결 선고를 내가 받았어.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항소기간이고요. 만약 금요일날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내 항소기한 혹은 상고기한이 된다는 거죠. 자, 수요일날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항소기한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항소기한이라는 게 뭐냐면 법원의 항소장이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내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당직실에다 내든 뭘 내든 뭐 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편으로 만약에 송달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화요일날 내가 우편을 보냈어. 그러면 원래 수요일날 도달을 해야 되는데 수요일이 하필이면 어린이날 뭐 이렇게 빨간 날이네? 그러면 목요일날 도달할 수도 있잖아요. 자, 하루는 봐준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내가 선고받은 그 요일까지가 항소 기한인데 혹은 상고 기한인데 그날이 공휴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까지 혹은 그 공휴일이 끝난 그 다음 평일까지가 접수 기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날까지 항소 기한이잖아. 자, 그래서 목요일날 뭐 우편을 보냈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금요일 다음날 토요일 또 노는 날이잖아. 일요일 또 노는 날이죠. 그럼 월요일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사고가 발생을 해서 하루만이면 도달을 하는데 혹은 이틀만이면 도달을 하는데 굉장히 운이 나쁜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 다음 날에 도착을 한다거나 항소기한을 도과해서 그게 도착을 한다면 그런 사정은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다 싶으면 뛰어가서 내든지 아니면 미리 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몇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7일, 21일 뭐 이렇게 14 더하기 7이다. 자,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의뢰인들이 100% 변호사님 저는 이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100%인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100%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한 70% 정도 항소하고 싶어. 근데 굳이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정도는 그냥 감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벌금 3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벌금 뭐 한 10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이 의뢰인이 생각했을 때 똑같이 벌금형인데 자, 700만 원이나 차이가 나. 항소를 한다고 해서 딱히 달라질 요소가 없어. 예를 들자면 뭐 피해자랑 합의를 하거나 뭔가 달라질 요소가 없다. 자, 그런데 항소심을 진행을 하려면 또 기한이 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소심에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되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굳이 내가 변호사 선임하고 더해서 혹시라도 뭐 검사가 내가 항소하니까 괘씸해서 또 항소를 해서 뭐가 올려치기를 당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자, 그런 경우에 계속 검사가 항소하는지 눈치를 봅니다. 매일매일 이제 사건을 확인을 하거나 뭔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검사가 막 항소를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만약에 예를 들어 지난주 수요일 날 선고가 났다면 이번 주 수요일 업무 시간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계속 확인을 합니다. 의뢰인이 이제 그런 마음인 경우에 직원이 퇴근할 때까지 확인을 했는데 확인이 안 됐어. 자, 그래가지고 안심을 하고 퇴근을 했더니 웬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검사가 항소를 해버렸네. 그게 늦게 이제 이제 입력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의뢰인은 항소를 못한 거지? 항소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항소라는 건 결국은 쉽게 설명해서 항소를 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나오지 항소를 안 한 사람한테는 유리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따지자면 난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나와봤자 지금이고 항소를 한 쪽은 잘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더 세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거꾸로 내가 항소를 했는데 검사가 항소를 안 했어. 그러면 더 낮아지기는 해도 더 올려치기는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신경전이 있을 수 있지. 자, 검사가 항소를 하면 나도 방어적인 차원에서 항소를 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고 검사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고 왜? 어차피 이번 심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 내가 반성문을 하나라도 더 내서 어떻게든 다른 판사에게 훨씬 더 이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검사가 항소를 하면 나도 맞항소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운이 나쁘게 마지막 날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검사가 마지막 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적어도 검사는 항소를 한 2, 3일 전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페이스북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피고인들은 여튼 그렇게 나는 항소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들도 갖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검사들이 일찍 항소를 하는 편인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에 또 어떤 팁을 드릴 수 있냐면 일단 항소를 하세요. 자, 일단 항소를 하고 검사가 항소를 안 하잖아요. 내가 괘씸해서 항소를 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검사가 본인이 구형한 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하지 않는 한 검사가 항소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뭐 상당하다. 요 정도면은 그냥 뭐 내가 납득할 수 있어. 라는 정도면 검사가 항소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항소를 했다고 검사가 막 맞항소를 하거나 이럴 확률은 제가 봤을 땐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소를 해놓고 검사가 항소를 안 했다면 그냥 항소를 취하셔도 됩니다. 항소를 취소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불안하다 싶으면
먼저 항소를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소송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혼자서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곤란하실 수 있으니 변호사랑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도 계속 실시간 확인을 하고 정말로 이렇게 항소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에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일주일 내내 검색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또 만약에 6시 이후에 검사의 항소장이 접수됐다는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당직실이라도 뛰어가서 내셔야 됩니다. 24시 전에 내시면은 됩니다. 여튼 그런 소송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소 기간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민감하고도 또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심플한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 있기도 하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